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고요. 전세가는 전월 대비 하락, 뭐 1년 전 대비 하락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저기 끝에 있는 뭐 하남과 그리고 강동구 그리고 송파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예, 강동 송파는 썩 좋지 않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직방의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아포유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포유님을 모시고 오늘 재밌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과는 다르게 좀 데이터로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아예 금융위기 때 데이터를 싹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그 매매 그리고 임차 시장인 전세 월세가 있어요. 근데 흐름이 뭐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매매랑 전세는 약세고 지금 월세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포유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지금 사실상 전세가 약세라고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가 약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공감하진 않아요. 사실상 전세가 약세인 시장도 있죠.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지역에 근접해 있는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송파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도 바로 인접해가지고 인천 검단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약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재밌는 반면 지금 현재 큰일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연립 빌라는 전세가가 지금도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립 빌라가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연립 빌라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세가율이 90% 넘는다. 지금 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뭐 95%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빌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렵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로 해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거래가 및 거래량 차트인데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회색이 거래량. 그리고 붉은색 선이 평균 거래가입니다. 거래가. 평균 거래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2006년 1월 달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지금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의 흐름을 갖다가 쭉 표기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 지금 부동산 지수가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 평균 거래가는 이번 7월 달에 처음으로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중요한 부분은 평균 거래가라기보다는 거래량일 것 같은데요. 하긴 하나요? 이거 뭐 심각하네요, 저거. 1700, 1640. 잘 안 보일 정도네요. 사실상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 쪽에 지금 거래량이 6월 달부터 7월 달 7월 달이 지금 642건, 8월 달이 675건, 그리고 9월 달이 537건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거래량은요, 역대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량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금융위기 이야기하는데요. 2008년 리먼 사태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래량이고요. 그때보다 거래량이 거의 뭐 한 5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래량은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거의 쇼크 상태다. 라고 보는 게 알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급매물도 시장에서 안 나가고 지금 팔아야 된다면은 초급 매물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음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면적별 평균 거래가 상승률. 지금 이 부분은 일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차트를 갖다가 쭉 뽑아봤는데 지금 여기서 법률을 보시면은 각 숫자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지금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노란색 선이 우리가 84 국민 부평이라고 네, 불리는 부평. 네. 30평형대 면적대고요. 노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평균 거래가가 7월 달부터 6월 달까지도 괜찮았어요. 7월 네. 초까지도 괜찮았는데 네, 네. 7월 달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네. 8월 달에 특히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8월 말에 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두드러지고 있네요. 두드러졌고 그리고 9월 달에 좀 그 추석 안팎으로 해서 네. 좀 버텨주는 듯하다가 9월 말 다시 약간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30평일 때는 8월 달에 하락폭이 제일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20평형대 주황색 선입니다. 5구. 네. 5구라고 돼 있는 20평형대가 네. 지금도 하락폭이 오히려 8월 달보다 9월 달 좀 더 하락폭을 꺾였네요. 갖다가 네.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상 5구하고 40이라고 써져 있는 게 18, 19, 20평일 때 네네. 뭐 투룸 그쵸. 투룸 정도 되는 아파트. 그 정도 아파트인데요. 얘네가 또 재미있게도 5구보다 초기에는 하락폭이 좀 세게 가나 했더니 지금 하락이 9월 달부터 살짝 네. 멈췄습니다. 잦아들었네요. 네. 폭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 84가 아니라 오히려 5구다. 5구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네. 지금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불리는 네. 대형들. 대형들 네. 지금 가장 큰 형님 50평형대 이상부터 보게 되면요. 네. 50평형대 이상 차트는 지금 8월 달에 네. 7월 말 가격이 꺾이나 했다가 웬걸 8월 달에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상승하고 하락 거래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지금 계속 상승이에요. 50평형대 초과는 지금 하락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지금 8월 달 8월 달에 약간 잠잠했어요, 솔직히. 네. 8월 달에 잠잠했다가 9월 달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지금 그러니까 네. 강남에 갑자기 뭐 신고가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쵸.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주진 않죠, 네. 물론. 그런데 지금 그 큰 손들이 강남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차트상 네. 그러니까 50평대 초과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135라고 써져 있는 게 일반적인 40평형대 네. 면적대가 네. 135라고 지금 간략하게 표기해놨는데 네. 초록색 선입니다. 네. 얘네도 지금 8월 달에는 좀 하락을 했어요. 8월 맞네요. 달에 좀 하락하는 것 같더니 다시 얘네들도 올라가네요. 같이 꺾이나 하고 봤는데 9월 달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좀 애매하게 낀 38. 38, 39 평형대. 이 면적대가 지금 8월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 가도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네. 부평 이상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하락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은 좀 뒤에서 마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다음 차트로 넘겨주시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일별 네. 거래량과 일별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네, 네, 네. 하락을 갖다가 지금 표기한 자료인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8월 달이 마이너스 평균 거래가 한 180만 원 정도 빠진 거고요. 그리고 네. 9월 달이 한 130만 원 정도 빠진 걸로 하락폭은 다소 낮아진 부분은 있지만 네. 아직 집계가 다 끝난 건 아니라서 집계를 갖다 마저 다 집계가 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8월 달에 하락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폭감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에도 거래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일별 거래량이 60건대로 올라서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세가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거래량이 1월 달이나 2월 달보다도 더 적어졌어요. 박살난 네. 하루 거래량이 20건대가 깨져버렸어요. 사실 8월 달. 서울에서 하루에 거래된 거래량이 2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웃으시는 게 정확하게 허탈함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원래는 100건이 나와도 이게 시장이 침체됐다는 게 네. 일별 거래량 100건입니다. 이게 원래 시장이 침체된 거예요. 보통은 일별 거래량이 200건까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거래량 20건도 안 나타났다고 하니까 지금 역시 차트를 그쵸. 보실 줄 아시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8월 달에 거래량이 20건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에서 도저히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초급 매물들도 일부 시장에서 등장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9월달 8월 말이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일별 거래량이 30건대까지는 올라와 줬는데 웬걸 9월달에 추석이 껴있다 보니까 다시 거래량이 잠깐 위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거래량이 깨진 상태여서 추석 때 이렇게까지 깨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다시 20건대 이상은 유지해 줬습니다. 추석 기간 그 당일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짓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시 좀 하락폭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거래량이 조금만 좀 터져줘야 그렇죠. 지금 하락이 나타나도 좋아요. 거래량만 터져주면은 사실은 오히려 급락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뭐를 지금 분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이고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집계 상황이죠. 이후에 이런 적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거기에 비했을 때 거의 뭐 3분의 2 수준 그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그래도 한 5천에서 6천 건 정도는 나와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00건도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사실 여기서 파신 분들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걸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말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서 버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도하신 분들의 물량이라 지금 이걸 갖다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통쾌해하는 것 같아요. 언론은 그냥 25개구의 단지들을 다 추적해서 이 높은 직전 가격이나 직전 호가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단지를 찾아가지고 기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분들은 느낄 때 대중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이게 사실은 정말 그 거의 사업체로 따지면 기업이 부도나는 심정으로 해서 매도되는 물량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될 게 많아서 다음은 평균 전세가입니다. 평균 전세가와 거래량인데요. 사실상 전세가가 빠지고 있다.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평균 전세가는 지금 안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1월 달에 보시면은 전세가가 급락이 했었던 구간이 나타나잖아요. 이 구간이 왜 그랬느냐? 바로 전년 11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도금 전세자금 대출도 잠깐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스탑했어요. 그런 그 결과가 차트상 1월 달에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전세 거래량이 다시 확 늘어나는 뒤에 막대 그래프 거래량이 2월 달에 확 늘어났던 게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다시 전세 거래가 되면서 지금 전세가 4, 5, 6, 7월 7월까지 6월 중순까지 전세가가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가 지금 떨어졌다는데 평균 거래가로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세가는 지금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요. 물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2+2를 써가지고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려는 그러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간 임차인이 안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4년치 전세가 상승분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존의 전세금이 보증금이 되고 월세로 거주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세 300만 원 이상의 거래량이 대폭 전년 대비해서 1.5배 증가했다는 그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급격한 월세화가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요. 지금 이게 좌측이 월세 보증금 완전히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우측은 월세 평균 월세가입니다. 지금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2억 6천대였던 게 지금 2억 8,600으로 지금 폭등 중이고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이 폭등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월세가는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월세가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가도 120만 원 안팎에서 지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월세 보증금만 폭등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양상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월세 보증금이 폭등하는 원인으로는 뭐 명확하죠. 네. 지금 계약갱신 청구 물량들이 지금 사실상 전세가가 떨어졌다고 아무리 언론에서 이야기해봤자 이 세입자들은 절대 체감이 될 네.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때 가격이 아니잖아요. 2년 전에 그 8월 달에 계약갱신청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전세 금액이 전세 보증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월 100만 원 이상씩 월세를 갖다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 지금 월세가는 상당하게 급등 중에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과 그리고 보증금이 낮아진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좀 맞추는 게 조금 살짝 버겁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눈에 띄게 뭐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전세가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네. 성남 쪽으로 해서 좀 많은 곳들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서울과 인접된 지역에서는 좀 전세가가 하락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전세가는 전월 대비 하락, 뭐 1년 전 대비 하락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의미 왜냐면 없죠.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2년 전 대비,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2년 전 대비 전세가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가 떨어진 곳이 있나요? 없어요. 한 1, 2% 정도 극히 예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는 98%, 99% 이상이 네. 지금 전세가가 2년 전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말에 갭 투자로 들어와 가지고 임대 기간이 올해 종료됐다는 맞아요. 걸 그런 물량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전세가 하락을 갖다 체감하기는 네. 어렵다라는 게 네. 거의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2년 전 8월에 시점이 어떻게 9월, 10월에 맞닥뜨린 분들 있잖아요. 9월, 예. 10월이 그때가 그 계약갱신청권 처음 쓸 수 있는 8월부터 10월까지 그때가 파죽지세로 전세가가 올라갔던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9월, 10월에 맞췄던 사람들은 정말 초고가에 맞췄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좀 힘든 상황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돌려주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갭이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돌려주고 새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대부분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아파요님이 말씀하셨던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있었던 곳이나 있을 곳들 특히나 뭐 검단을 비롯해서 위에 있는 김포 라인까지 강서 라인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저기 끝에 있는 뭐 하남과 그리고 강동구 그리고 송파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예, 강동 송파는 네. 썩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2년 전 전세가보다도 좀 빠진 데도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국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빠진 지역과 전세가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자리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매가도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견고하게 그냥 지금 하락이라고 하는데 전혀 호가의 움직임 없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그래도 20-30%좀 빠진 자리 있고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던가 네. 이렇게 뭐 규제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물건들은 확실히 빠져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1년이나 뭐 몇 개월 전에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약세인 게 너무나 뭐 체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년 계약이니까 2년 전과 정확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게 떨어진 거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